두 장의 사진을 골라 한반도와 세계의 정세를 논한다. 정옥식의 양장픽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는 2019년 여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것인데요. 2019년 여름에 벌어졌던 일이 그 이후에 한반도의 운명을 거의 결정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지 두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아마 세계 정상회담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좀 이렇게 깜짝 쇼에 가까웠던 그런 그 회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그해 8월 1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돌입하게 되는데 지금 그 보여드린 사진은 일종의 G소 훈련의 한 장면입니다. 그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이 모여서 컴퓨터 앞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진인데요. 도대체 이 앞서 보여드린 사진과 이 사진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2019년 여름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세 분의 정상들이 이렇게 회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집에 가서 약 40여 분 동안 그 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은도 북미 실무회담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19년 2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북한한테 우리가 실무회담을 다시 열어서 다시 한번 좀 대화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었고 북한은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회담 별 소용없다. 오히려 다시 정상회담으로 가자. 뭐 이런 입장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북미 실무회담에 나가겠다라고 화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북한은 미국 측에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었던 그러나 트럼프가 취소를 약속했던 8월에 북미 실무회담을 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아무리 기다려도 미국으로부터도 또 한국으로부터도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8월 초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가 8월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돌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발표를 듣고 김정은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자로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는데요. 이 친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친서를 보면 바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너무 바보같이 군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고 또 한 번은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항의하듯이 씁니다. 각각께서 우리의 관계를 오직 당신에게만 득이 되는 디딤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저를 주기만 하고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도대체 김정은이 이렇게 굉장히 자괴감이 섞인 이런 문장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전후해서 김정은이 생각할 때 자신은 트럼프한테 많은 걸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게 되죠. 폐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들을 미국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때 있었던 미군의 유해를 또 송환을 해줍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 관련해서 트럼프는 막 자랑을 늘어놓죠. 예. 봐라, 내가 김정은을 만나서 핵실험도 중단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어졌고 또 미군도 돌아왔고 유해도 돌아왔고 더 나아가서 내가 김정은을 만난 덕분에 3차 세계대전도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또 숨기지 않았었죠. 예. 아무튼 트럼프 본인이 막 자랑을 했을 정도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가 얻은 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북한이 얻은 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뭐 트럼프가 약속했던 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또 북한이 간절히 바랬던 경제 제재가 완화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약속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것도 아니었고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각각께서 도대체 해주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우리가 만난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 인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이런 어떤 내용도 친서에 담기게 된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상황을 거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마음이 크게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날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어렵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을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에서 찾습니다. 예, 하노이 노딜에서 찾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친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하노이 노딜보다 2019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노이 노딜이 김정은에겐 충격이었다고 한다면 2019년에 벌어졌던 일, 즉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북미 실무회담에 나가겠다라고 했던 김정은의 어떤 그 선택이 트럼프로부터 이제 또 문재인 정부로부터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고선 결심을 하게 되죠. 즉,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이제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을 내게 된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김정은이 내린 새로운 결심 또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력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죠. 즉 안보는 핵으로 또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을 내리는 데 있어서 2019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장핏 그 사편에서는 2019년 여름에 벌어졌던 일을 짤막하게 좀 소개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북한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장핏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